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로 시작된 갈등은 그 끝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의 위상이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한인회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탄핵이 결정된 민승기 회장에게 한인회관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결국은 한인회관으로의 강제 진입까지 강행했습니다. 앞으로 역대 회장들은 교대로 회관에 상주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음 회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잠겨진 뉴욕 한인회관에 강제 진입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경 김석주 위원장과 위원회 관계자들은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13경찰서에 경관 2명을 대동하고 뉴욕 한인회관 진입을 시도했지만 엘리베이터와 계단 비상구 등의 회관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정상위 관계자들은 회관은 한인 동포들의 집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돼 있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항상 직원이 상주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관문을 걸어 잠근 것은 민승기 회장이 뉴욕 한인회관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한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한인회가 문을 잠그겠어요? 한인회라는 게 개인 단체가 아니고 무슨 이런 개인 이득을 위한 단체도 아니고 어떤 사업적인 단체가 아니잖아. 이거들은 동포를 위한 단체예요. 동포들이 또 만든 거고. 옥상을 통해 회관 내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정상위 관계자들은 열쇠 수리공을 불러 내부 진입을 강행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열쇠 수리공은 드릴을 사용해 6층 계단 비상구부터 사무국 입구, 회장실까지 차례로 문고리를 부수며 정상위 관계자들의 출입로를 만들었습니다. 회장실 내부 진입까지 성공한 정상위 관계자들은 앞으로 역대 회장들이 교대로 회관에 상주하며 차기 회장 선출 업무 및 선관위 구성을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회장 선출이다. 그 회장 선출을 해서 회장이 끝나야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대행하는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선관위 구성을 제일 먼저 할 계획입니다.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선관위원장은 변종덕 전 회장이 맡게 됩니다. 전체 선관위원은 김영진 건설협 회장과 류재봉 퀸즈한인 회장 등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지난 8일 민승기 회장은 회관에 상주해 있는 정상위 관계자들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뉴욕 한인회관에서의 정상위와 민승기 회장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계속해서 박민기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관에서 민승기 뉴욕 한인회장과 뉴욕 한인회 정상화 추진위원회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경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을 방문한 민승기 회장은 오전 9시부터 회관에 상주하고 있던 김석주 정상위 위원장 및 관계자들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비영리 단체인 만큼 공권력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오후 2시경 뉴욕 한인회관은 서로 회관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의 어색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약 한 1시간 정도 후에 우리 또 현 민승기 회장이 다시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서로 약간 옥신각신한 부분이 조금 있었지만 경찰도 와서 서로 또 양쪽 이야기를 듣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민승기 회장은 역대 회장단은 불법 총회와 불법 침입 등의 행동을 일삼는 불법 단체라고 강조하며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만든 정상화 추진위원회에 어떠한 행동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볼 때 참 뉴욕 한인회가 이렇게 불법으로 물들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참 웃어야 될지 참 울어야 될지 아주 답답한 심정입니다. 양쪽 모두 한인들의 화합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한인 사회의 화합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8일 뉴욕 한인회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34대 뉴욕 한인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회장 선거는 4월 26일 실시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제34대 뉴욕 한인 회장을 뽑는 선거가 오는 4월 26일에 실시됩니다. 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저녁 뉴욕 한인회관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회장 탄핵과 선거 무효 결정에 따른 재선거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후보자 등록 서류를 교부하고 17일까지 등록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 18일부터 20일까지는 입후보자 서류 심사를 거치고 21일 기호 추첨, 그리고 22일에서 24일 사이에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하고 25일에는 후보자 연설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투표는 연설회 다음 날인 26일에 실시합니다. 후보자 공탁금은 6만에서 7만 달러 선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하세종 전 롱아일랜드 한인 회장을 위원으로 추가 임명했으며 이해남 미 동부 해병대 전후 회장은 위원에서 사퇴했다고 밝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에는 민승기 회장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취업비자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민 회장이 운영하는 두 업체는 취업비자 프로그램 규정의 위반으로 32만 2천 달러에 달하는 납부 명령을 받았습니다. 노동부가 민승기 회장이 운영하는 액세서리 수입업체 어메이징 애플과 스페이스 에이지에 대해 32만 2천여 달러에 달하는 체불임금 지급과 벌금 납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부는 두 업체가 H-1B 비자를 스폰서해준 5명의 직원에게 정부가 정한 적정 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메이징 애플은 3명에게 총 25만 4,753달러, 스페이스 에이지는 2명에게 총 5만 4,841달러의 체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12,500달러의 벌금과 향후 24개월간 이 프로그램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금지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 회장은 실제 임금은 시간당 15달러였지만 변호사가 적정 임금을 맞추기 위해 38달러로 서류를 작성했다며 당시에는 적정 임금이 무엇인지 몰랐고 변호사로부터 충분한 설명도 듣지 못했지만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11월쯤부터 18개월 동안 6차례에 걸쳐 납부하기로 하고 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검찰청이 소득세 신고 마감일을 앞두고 사기 피해를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요즘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전화로 세금 납부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릭 슈나이더맨 주 검찰총장은 매년 소득세 신고 시즌마다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고 납세자들에게 접근하는 사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전화로 자신을 IRS 직원이라고 사칭한 뒤 미납 세금을 선불카드로 납부하지 않으면 체포나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식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IRS 등 정부기관에서는 전화를 통해 세금 납부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사기 전화에 속아서 납세자 개인정보나 선불카드를 통한 송금을 하지 말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사기가 의심되는 사람이나 업체가 있다면 즉시 검찰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검찰청은 또 소득세 신고 시 라이선스를 받은 공인세무나 회계업체를 이용하고 드러나지 않은 수수료가 있는지 확인할 것, 또 세금 환급액에 따라 수수료를 적용하는 업체는 피하고 소득세 신고 시즌이 끝나는 4월 이후에도 운영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2016 회계연도분 전문직 취업비자의 사전 접수 신청이 폭주했습니다. 접수는 시작 닷새 만에 조기 마감됐는데요. 경쟁률이 2.5대 1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H-1B 신청 접수 결과 학사용 쿼터 6만 5천 개와 석사용 쿼터 2만 개를 모두 초과해 접수를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7일 날짜 이후로 도착한 H-1B 신청서는 모두 거부되고 반송 처리됩니다. H-1B 신청서는 접수 첫날부터 수만 개가 쇄도하면서 최소 17만 개에서 많게는 20만 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경쟁률은 2.5대 1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빠르면 이번 주 중 정확한 접수량을 파악하고 컴퓨터 추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컴퓨터 추첨은 우선 석사용 H-1B 신청서를 놓고 1차 추첨을 실시하고 2만 개를 가린 뒤 1차 추첨에서 탈락한 석사용 신청서를 학사용 신청서에 포함시키고 6만 5천 개를 뽑게 됩니다. 이 추첨 실시 후 $1,250를 지불하면 15일 이내 비자 승인 여부를 판정해주는 급행 서비스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 신분증 등록자가 접수 시작 약 80일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에 평균 1,000명 이상이 등록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뉴욕시는 이달 중 2곳의 등록센터를 추가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장실이 발표한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난 1월 12일부터 3월 30일까지 신분증 등록 인원은 10만 1,0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로별로는 퀸즈가 3만 4,6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브루클린이 3만 805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등록센터의 예약 건수는 35만 3,861건이었고 하루 1,000명 이상이 등록했습니다. 또 17세 이하 미성년자 1,401명을 포함해 카드 발송 건수는 8만 3,285건이었으며 인쇄 중인 7천여 건까지 감안하면 승인 건수도 9만 건이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실은 신분증 신청자의 정보가 다른 정부 부처와 공유된 경우나 사법당국에게 제공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허위 서류나 신분 도용을 통한 신청 시도는 2차례 적발돼 모두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정부는 앞으로 4월 중순에는 사우스 브롱스와 브루클린 코니 아일랜드에 새 등록센터가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뉴저지 추석 대잔치의 개최 일정이 발표됐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지난 8일 버겐카운티 공원국과 추석잔치 개최 일정을 합의했는데요. 올해는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치러집니다. 한인회는 8일 버겐카운티 공원국을 찾아 올해 추석잔치 개최 일정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됐던 지난해 추석잔치 인건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까지 $4,600를 먼저 지불하고 나머지 잔액은 추후 나눠서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26대 한인회 집행부는 경찰 인건비 지출을 전년 기준으로 $4,600로 책정했지만 공원국에서 경찰 오버타임 비용 등을 반영한 $12,900를 청구하면서 이견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달 새롭게 출범할 27대 한인회 집행부 측은 공원국 담당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26대 집행부가 책정한 $4,600를 일단 지불하고 나머지는 26대와 27대 집행부가 합의를 거쳐 공동 부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추석잔치 운영은 예전처럼 한인회가 주관하고 카운티 공원국도 한인회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며 추석잔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곳곳에서 추모 물결이 일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배우 고 오드리 헵번의 가족들도 세월호 기억의 숲 조성 계획을 밝히면서 추모에 동참했습니다. 헵번의 가족들은 세월호 사건으로 변화하는 한국을 보고 싶다고 전했는데요. 큰 상처를 딛고 한국은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피해자들의 희생이 의미 없는 희생이 되진 않길 바랍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